지난주에 이 건설 쪽에서 일하는 분한테 이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물론 제보 받기 전에도 저는 여의도 쪽에서 이 화천대유의 칼이 이재명 플러스 윤석열 둘을 날린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제보하신 분도 이재명 플러스 윤석열 둘 다 날린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문제가 안 드러나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윤석열과 이 화천대유의 연결고리가 하나가 드러났죠. 물론 아주 본격적으로 윤석열이 화천대유에서 해먹은 그런 부분이 드러난 건 아닌데, 이미 지금 오늘 나온 내용과 윤석열이의 해명을 들어보면 윤석열은 지금 이 시간부로 아웃이에요. 끝났어요. 해명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너무 깊이 개입돼가지고 거짓말을 했던지 뭐 도저히 이거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지금 윤석열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화천대유를 갖고 요즘에 곽상도 뭐 원유철 윤석열 이렇게 당하니까 이게 이재명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야권을 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설계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윤석열과 곽상도가 얼마나 해먹었든 이재명이 이거는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먹을 수 있도록 이재명이가 방조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그래서 역시 문재인의 계획 그대로 경선 전후에, 경선 전후란 얘기는 경선 전에 날아가면 편한데,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막 국민을 속이면서 버텨서 경선에 이겼을 때 이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문재인 쪽에서는 더 큰 걸 터뜨리고 뭐 완전히 이제 깽판 되는, 차라리 뭐 여권은 어떻게 하는지 하더라도 야권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원래 이게 지면은 대선에 못 나오게 돼 있는데, 윤석열이가 어거지로 경선에서 이겼을 때 실제로 이긴 다음에 더 터졌을 때는 남이 나가지도 못하게 되는, 그냥 끝장이 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선 전후에 어쨌든 이재명 윤석열이는 날아갈 것 같은데, 지금 이 국민들 수준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분명히 그건 있어요. 원래 이게 한 10년 전만 했어도,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안철수와 붙었을 때 2012년 대선만 됐어도 이건 벌써 끝나야 돼요. 윤석열과 이재명은 벌써 집에 가야 되는데, 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국민들이 개돼지가 돼가지고 아직도 윤석열 만세 부르는 자들 때문에 좀 버텨가는데, 요 변수를 제외하고는 논리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나 이거 윤석열은 아웃입니다. 이재명도 아웃이고요. 완전 새 판 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뭐 기사가 하도 많이 나와서 뭐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뭐 이 얘기인데,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 씨가 연희동에 한 100평짜리 저택을 갖고 있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그리고 화천대유 계열사의 사내 이사이기도 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천대유의 김만배와의 한 패거리인 김명옥 씨가 2019년도에 윤기중의 연희동 집을 샀다. 이게 팩트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왜 문제지? 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몰랐다, 우리는. 집 산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그러면 이 화천대유의 김만배라는 자는 법조 출입 기자고, 박영수 특검을 지금 오늘 얘기 50억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500억을 줄지도 모르죠. 박영수 특검을 모셔온 사람인데, 윤석열이는 박영수의 졸개고, 그리고 윤석열이는 이 당시 그러니까 2015년 당시에 빌빌빌빌 거리는 것을
박영수가 끌어다가 어쨌든 특검 수사팀장으로 만들어줄 때 그 당시 박영수는 이미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였어요. 특검 당시에. 근데 김만배하고 윤석열이가 모른다? 그래서 우연히 김만배의 친누나가 서울 시내에 집이 뭐 수만 채가 있는데 우연히 하나 딱 산 게 하필이면 박영수 졸개인 윤석열이 아버지 집을 우연히 샀다 좀 그렇게 해명이 됐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태블릿 PC의 조작이 우연으로 시작됐어요. JTBC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길거리 들어가다가 길 가다가 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빌딩 사무실 들어가 보니 다른 기자들한테는 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우연히 JTBC 기자 앞에서 문이 열리더니 그래서 딴 기자들은 다 못 들어갔는데 JTBC 기자만 우연히 들어가서 태블릿 PC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태블릿 PC의 비밀번호가 또 우연히 JTBC 기자의 핸드폰의 비밀번호와 같아서 내 비밀번호 쳐가지고 열고 들어가고 다 우연히 겹쳐서 설명되는 게 태블릿 PC예요. 우연히 막 겹치고 있다는 얘기는 조작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서울 시내에 집이 한두 채냐고요. 한두 채. 서울 시내가. 그걸 김만배의 친누나 화천대유 패거리에 측근이 집을 샀는데 그게 왜 하필이면 윤석열 아버지 집이냐고요. 이걸 우연이라고 개돼지들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죠. 개돼지들만 이제 우연이라 믿고 있는 거고. 우연이라는 건 제거하고 가야 돼요. 이거. 이런 거 만약에 정상적인 검찰, 지금이야 검찰이 다 쓰레기 됐어 그렇지만 정상적인 검찰이 수사할 때 야 윤석열이가 검찰 출두해가지고 이거 우연입니다 그러면 그거 믿습니까 검사가? 싹 다 이제 통화 내역 조사해가지고 이 당시 통화 내역 파악하죠. 그러면서 쓸데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올려놨는데 아니 지금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평당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짜리 땅과 집을 아버지가 아프다고 윤길중 교수가 아프다고 해서 금매로 내놔서 평당 2천만 원에 내놔서 19억 원, 즉 40억짜리 집을 금매한다고 19억 원에 지금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33억에서 뭐 40억 좀 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윤석열도 인정하는 것은 싸게 팔았다는 거. 그 윤석열 본인은 뉴시스에다가는 20억을 손해봤다 그랬기 때문에 40억짜리를 19억에 팔았다. 이유는 아버지가 아파서 그 연희동 주택에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상암동 SK 아파트 그것도 하필은 또 SK야. 글로 이사를 빨리 가기 위해서 21억을 한마디로 싸게 팔았다 이거죠. 40억짜리를 21억 싸게 팔아서 19억으로 팔았다는 말을 믿어요? 여기 서울 시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 그 말 믿습니까? 아무리 아파도 진짜 너무 아파서 연희동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차라리 어디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지 그거 아파서 계단 못 간다고 21억을 한마디로 누군지도 모르는 이 집을 사러 온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21억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현찰다발 던져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40억짜리를 19억에 팔았으니까 이 말을 믿어요? 이걸? 그런 식으로 집 파는 놈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집 파는 놈? 뭐 어디 사기치다가 미국으로 날라야 될 때 막 그래서 금매물 내놔가지고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좀 아픈 거 갖고 집을 헐값에 절반에 내놔가지고 21억을 남에게 누군지 모르는 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집 매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의혹을 제기한 이 열린공감TV에서는 다운계약서다. 실제 이거는 40억, 50억, 70억, 80억대로 매매해놓고서 세금 신고와 뇌물에 걸릴까봐
거래 액수를 축소시켜서 계약을 했다. 이른바 이게 이제 다운 계약서인데, 다운 계약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매매 계약서를 왜 공개합니까? 이 자체가 실거래 액수하고 전혀 다르게 지들이 세금 적게 내려고 조작한 숫자를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실거래 금액이 아닌 이 계약서를 뭐하러 공개합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지금 열린공감TV 얘기는 시가가 40억이면은, 예를 들면은 40억으로 매매했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안 되죠. 시가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60억이나 막 70억, 80억, 100억으로 매매했다 그러면 이거 뇌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액수를 숨기려고 나온 계약서를 해가지고, 에이, 줄이는 김에 40억보다 더 세게 줄이자. 왜? 세금 적게 내려고. 19억으로 줄여버려.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윤길중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저 김만배 누나의 계좌를 다 추적해야 되죠. 이 당시 매매했을 때. 그럼 답이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찾아내는 거는. 근데 윤석열이는 저 고발장 사주 때도 그런데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막 질러. 에이씨, 뭐 설마 누가 터뜨리겠어? 막 이런 수준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오래 못 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치밀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김만배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이 김의겸이가 기자 김만배, 윤석열을 성렬이 형이라 불러. 이거 벌써 까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모른다 어쩌고 하다가 이제는 이름은 알지만은 뭐 친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 2016년 말 박영수 특검이 법조 출입기자 일진 여러 명을 불러 모아서, 근데 박영수 특검의 부탁을 받고 일진 기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기자가 김만배다. 근데 이때는 이미 김만배가 화천연유를 만들었고, 화천연유에 박영수는 이미 법률 고문을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한패였어요, 화천연유에. 이 한패 때 박영수가 이 기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수사팀장,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 뒤집어 씌울 놈은 누구 시키면 좋겠냐? 그걸 일진 기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기자들은 쭈뼛쭈뼛 하는데 김만배가 나서서 성렬이 형 어떨까요? 그래서 다른 기자들은 와, 김만배가 윤석열과 진짜 가깝구나. 자, 저는 이런 상황의 낯이 좀 있는데, 이거 지금 인사를 얘기할 때 이 기자들은 취재하는 사람이지 자문위원들이 아니잖아요. 인사를 얘기하는데 기자가 이 사람 어때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는데, 기자는 묻는 직업이지 남에게 질문 들어온 걸 답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수가 기자들한테 수사팀장 누가 좋을 거, 이 자체가 이거는 글러먹은 인간이고, 기자들이 답변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김만배가 나서서 성렬이 형 어떨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박영수, 김만배, 윤석열이가 한패거리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검사, 정상적인 기자들끼리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유착된 한패거리들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김만배하고 박영수하고 윤석열이가 이렇게 거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의 수준으로 친한데, 하필이면 그 김만배의 친누나가 집을 사는데 우연히 윤석열의 아버지 집을 샀고, 그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윤석열이는 그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 김만배 누나가 샀는데, 그 성렬이 형님 모시던 그 자기 아우 김만배 누나가 샀다는 거를 어제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연이라 그래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우연이라 그래도 우연히 윤석열이 아버지 집을 찍을 수 있다. 난 그것도 뭐 몇만 분의 1의 확률이지만은, 그래도 계약해서 서로, 야, 그러면은 19억짜리 집을 매매하는데 이쪽에 이 윤길중이하고 저쪽에 김만배 누나랑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명함도 교환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 하시는 분입니까? 얘기를 하고, 그렇게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그냥 딱 돈만 넣고 쌩까고 그냥 남남으로 가요? 집 사고 할 때? 그 진짜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고 나중에 중도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놈이 사기꾼 아닐까 그래가지고 최소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누군지는. 그걸 안 알아보고 어떻게 19억짜리 40억짜리 집을 매매합니까? 저놈이 누군지 알고. 그러니까 몇만 분의 일로 우연히 윤석열의 아버지 집을 찍었다 해도 계약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그 집산자가 김만배 누나라는 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는 대선 후보로서 허위 사실 공표죄에 지금 죄다 걸리고 있어요, 이거. 이 중에 한두 개만 드러나도 이거는 화천대유라는 게 워낙 큰 사건이니까 이거 그냥 목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미 여러 개가 걸려 있어요,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은 허위 사실 공표로 지금 몇 개가 걸려 있어요, 이거. 만약에 여기서 김만배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손준성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에 이게 문재인이 검찰 아닙니까? 문재인이 검찰이 손준성이를 쥐고 있고 김만배를 쥐고 있어요. 손준성이나 김만배 입에서 하나 나오면 윤석열이 가는 거예요, 그냥. 김만배가 우리가 집 살 때 윤석열이 알았다. 그때 옆에 있었다. 이 한마디 하면 윤석열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만배 입을 지금 누가 틀어주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치고 있잖아요. 그럼 윤석열이는 문재인에게 지금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뭘 문재인과 싸우기는. 자, 김만배는 20년 넘게 법조만을 출입한 기자. 자,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강찬우는 그나마 법조계의 좀 이제 메이저 서클들이죠. 윤석열이는 마이너로서 시간이 넘쳐나서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심지어 토, 일까지 기자들하고 맨날 술 먹은 놈으로 유명하죠. 제일 많이 술 먹은 걸로 유명하죠, 기자들하고. 이 윤석열이가 김만배하고 술을 안 마셨겠냐고, 이거를. 이 둘이.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박지원이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이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박지원이는 박영수를 자기 아우로 챙겨요. 박영수는 윤석열이를 자기 졸기로 챙겨. 근데 박지원하고 윤석열이 술 안 마셨다고? 20년간? 그래서 박지원이가 깠잖아요. 너 나하고 술 마신 거 몇 번이냐. 그때 윤석열이가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기억이 안 나나 본데 하도 술을 퍼마셔서 나는 다 적어놨다 너랑 마신 거를. 상습적 거짓말이지 윤석열이는. 박지원하고 술 마신 거는 까도 상관없는 건데도 그냥 거짓말로 버텨요. 박지원하고 윤석열은 어떻게 술을 안 마셨겠냐고. 그럼 똑같지. 김만배는 검사 찾아다녀서 맨날 술 먹는 놈이야. 윤석열은 맨날 술 먹는 놈이야. 둘이 안 만나서 안 마셨겠냐고 이게. 안 마셨겠냐고 둘이서. 이거 지금 이제 김만배한테 딱 멱살 접혔죠. 윤석열은 이제 한 방에 가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도 박지원한테도 상가집에서 누면서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 딱 레파토리였거든. 박지원하고도 상가집 얘기하던데 그냥 누구 만났다 가면 상가집 만났다 이렇게 딱 얘기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나 보지 머릿속에서. 자, UPI 뉴스 이거 좀 잘 정리했던데. 자, 윤석열이가 2019년 3월 이제 윤길중 교수가 윤석열 아버지가 고관절 수술을 받아 집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급히 집을 내놓고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자, 상황상 시세보다 싼 평당 2천만 원 자기 입으로 20억 손해봤다 그랬어요.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자, 뉴시스 기사를 보니까 원래 윤석열이가 기자한테 20억 날렸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1억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1억 사기했다고 지금. 그래서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원 기사는 윤석열이가 20억을 손해봤다 그랬어요. 40억짜리를 19억에 팔아서. 그리고 새로 산 아파트의 매매 대금은 11억인데 이게 이제 상암동에 있는 SK 아파트입니다.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했다. 이게 지금 다 거짓말이라고 열린공감TV가 지금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열린공감TV 반박 내용은 뭐냐? 등기 서류에 따르면 윤석열 부친은 연희동 주택 매매 전 잔금까지 다 치르고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샀다. 한마디로 연희동 집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산 게 아니라 미리 이사할 아파트를 현찰로 다 샀기 때문에 이 집을 싸게 급하게 내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열린공감TV의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물어보니까 뭐 그건 격가지나 불과하다 그러는데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 21억을 싸게 팔았냐? 급매매를 해서 그 돈 가지고 이사에 가야 된다 그랬지만은 이미 그 누군가 윤길중이가 돈을 냈든 아니면 누군가 또 돈을 냈든 이자들은 연희동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SK 아파트를 미리 확보를 했어요. 돈 주고. 지금 그 주장하는 거예요. 열린공감TV에서는. 그리고 해당 주택이 있었던 근방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 교수 소유 주택이 매매 물건으로 등록된 것은 없었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수조사라는 게 아마 인터넷으로 했겠죠. 인터넷으로. 2019년도니까 이쪽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매매들을 쫙 인터넷 검색했을 텐데 현재 이 매매 계약서에는 부동산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부동산을 안 통했어도 다운 계약서나 이런 거 할 때는 부동산한테 이 계약서만 쓰도록 써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부동산 이름이 나와 있다 해가지고 부동산을 통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수사하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다운 계약서 쓸 때 부동산을 개입시켜줘요. 그런 걸 잘 처리하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자, 유승민 캠프. 야, 평당 시세가 3,500만 원짜리를 왜 19억에 매도했냐? 너 돈이 많냐? 윤석열이 평생 집 없이 살았다면서 재산이 뭐 1,000만 원이라며. 그러면은 21억을 남한테 줘. 21억 가지고 윤석열 집 사야지. 아, 윤석열 아버지 생각. 자기 장남이 재산이 1,000만 원이라면서요. 그 21억을 왜 남을 줍니까? 21억을 자기 장남을 줘야지. 이게 소가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 아무도 안 믿죠, 이거 누가 믿어요. 21억을 갖다 버렸다는 건데. 김영배 최고위원. 박영수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자 검찰총장 지명 직전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서를 통해 사들이는 우연인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가능한 일. 그러니까 상습적 거짓말쟁이. 윤석열이는 딱 상습적 거짓말쟁이. 입에 달고 사는 거짓말. 번개 맞을 확률보다 이럴까요? 번개. 근데 나 이 확률 얘기하면 추미애 얘기했네. 나 확률 얘기하면 내가 진짜 이게 열받는 게 태블릿 PC, 최성원의 태블릿 PC의 비밀번호와 JTBC 기자의 비밀번호가 같을 확률이 14만 분의 1이에요. 14만 분의 1.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이 문재인의 법원은 14만 분의 1이라고 해서 그거를 의심한다는 거는 그거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유죄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우연히 그 화천대유의 그 누나에게 집을 팔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가능성이 낮다 해도 문재인이 장악한 법원에서는 이거 가지고 너 말이 되자 그러면은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이게.